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속이 시원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15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한 며느리의 반전 스토리인데요. 들어보시면 정말 통쾌하실 거예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42살인 정미 씨예요.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직장 여성이죠. 그런데 정미 씨의 15년 결혼 생활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결혼 첫 해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환갑을 맞으셨는데 정미 씨는 정성스럽게 50만 원짜리 투피스를 골라서 선물로 드렸어요. 당시 신혼부부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시어머니 환갑이니까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참 알뜰하고 정성스럽다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거든요. 정미 씨도 뿌듯했어요. 역시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게 중요하구나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시어머니가 슬슬 다른 요구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미야, 엄마가 혈압약 떨어져 가는데 좀 사다 줄 수 있겠니? 정미야, 시댁 가족들 모여서 외식 한번 하자. 내가 좀 쏘면 안 될까? 처음에는 가끔씩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요. 그러다가 점점 빈도가 늘어났죠. 혈압약, 소화제, 무릎 관절약. 병원비는 기본이고 시댁 식구들 생일이면 외식비, 그리고 온갖 경조사비까지. 남편인 성훈 씨는 어떨까요? 엄마니까 당연하지. 우리가 효도해야지라며 한 번도 제동을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정미 씨가 조금이라도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면 왜 그래? 엄마한테 몇 푼 안 되는 거잖아라며 핀잔을 주기까지 했어요. 정미 씨는 속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결혼하면 이런 거겠지. 시부모님 섬기는 것도 며느리의 도리고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던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정미 씨 부부는 맞벌이를 했지만 결코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아파트 대출금에 두 아이 학원비, 생활비까지 빠듯했어요. 그런데도 시댁 지원은 끊이지 않았죠. 정미 씨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 300만 원 중에서 거의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는 매달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병원비가 많이 나가는 달에는 100만 원을 넘기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큰아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학원비가 월 15만 원이었거든요. 정미 씨가 조금 기다려. 다음 달부터 보내줄게라고 했더니 아이가 엄마는 할머니 병원비는 바로바로 주면서 내 피아노 학원비는 왜 기다리라고 해? 라고 묻더래요. 그 순간 정미 씨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 말이 맞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정미야, 내 무릎이 아픈데. 한의원에서 침 맞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면 바로 50만 원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정작 내 아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할 때는 기다려라고 했으니까요. 그뿐만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정미 씨 자랑을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 효부야. 내가 뭐 하나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바로 해주거든.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남들 앞에서는 효부 며느리라고 자랑하면서 집에서는 더 많은 걸 요구하셨던 거죠. 정미 씨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더 황당한 건 시댁의 큰아들인 형님 부부도 있는데 왜 맨날 정미 씨 부부에게만 요구하는 거냐는 거였어요. 형님은 공무원이고 형수는 간호사거든요. 수입도 정미 씨 부부보다 많았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맨날 막내 며느리가 더 정성스럽다며 정미 씨에게만 의존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정미 씨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어요. 아이들은 점점 크고 교육비는 늘어나고 집 대출 이자도 올라가는데 시댁 지원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더욱 화가 났던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돈을 달라고 할 때는 항상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정미야, 엄마 혈압약 떨어져 간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는 건지 그냥 말하는 건지 애매하게 표현하세요. 그러면 정미 씨는 눈치껏 어머니, 제가 사다 드릴게요라고 해야 했죠. 한 번은 정미 씨가 정말 돈이 없어서 어머니, 이번 달은 제가 좀 어려워서요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왜 이래? 엄마가 언제 돈 달라고 했어? 그냥 말했을 뿐인데라고 하시더래요. 그러면서도 표정은 완전히 서운하다는 식이었고요. 정미 씨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좀 저축해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도 크고 있고 우리 노후도 생각해야 하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미야, 엄마가 우리를 키워주셨잖아. 이제 우리가 효도할 때지.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더 사실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드려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미 씨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 미래는 누가 책임져? 우리 노후는? 하지만 참았어요. 또 참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정미 씨의 인생을 바꾼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시어머니가 치과에 다녀오셨거든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불쑥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치과에서 그러는데 임플란트를 몇 개 해야 한대.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네. 하나에 150만 원씩 하는데 서너 개는 해야 한다니까. 몇백만 원은 들겠어. 그 순간 정미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임플란트 4개면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이면 정미 씨 월급 2달치예요. 아이들 학원비 반년치고요. 더 황당한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정미 씨를 쳐다보며 슬며시 웃었어요.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해드려야지라는 표정으로요. 정미 씨는 그 순간 정말 울고 싶었어요. 15년 동안 참고 또 참아왔는데 이제는 600만 원을 한 번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이요. 그날 밤 정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죠. 600만 원이면 둘째 아이 태권도, 피아노, 영어 학원비를 1년 동안 낼 수 있는 돈이었어요. 아니면 가족 여행도 2번은 갈 수 있었고요. 정미 씨 부부가 15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해외여행 말이에요. 그동안 정미 씨 부부는 정말 검소하게 살았거든요.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점심 세트 메뉴 먹는 게 전부였어요. 옷도 몇 년 전에 산 걸 계속 입고 신발도 다 떨어져서 바닥이 보일 때까지 신었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시어머니 임플란트를 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정미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동료가 그런데 임플란트가 그렇게 비싸? 우리 엄마도 얼마 전에 했는데. 하나에 8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정미 씨가 깜짝 놀라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정말 임플란트 하나에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였어요. 비싼 곳이어도 150만 원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하나에 15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더 황당한 건 시어머니가 간 치과가 집 근처에 있는 아주 비싼 곳이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멀리 가면 더 저렴하고 실력도 좋은 치과가 많았는데 시어머니는 제일 비싼 곳을 택했던 거죠. 정미 씨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돈을 펑펑 쓰는 건 어차피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런 거였어요. 만약 본인이 내야 하는 돈이라면 절대 그렇게 비싼 곳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 병원비도 그랬어요. 감기 걸려서 동네 병원 가면 되는데 대학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다 받고 약도 제일 비싼 걸로 처방받아서 왔거든요. 어차피 며느리가 낸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날 밤 정미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여보, 임플란트가 좀 비싸네. 다른 곳도 알아봐서 좀 더 합리적인 곳에서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정미야, 엄마 입에 들어가는 건데 싼 곳에서 하면 어떡해? 좀 비싸더라도 좋은 곳에서 해드려야지. 그 순간 정미 씨는 정말 화가 났어요. 좋은 곳에서 해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내든지 아니면 형님과 상의해서 나눠서 내든지 하라고. 하지만 그 말은 목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삼켰어요. 그날 밤 정미 씨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결혼한 지 15년 동안 도대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제대로 돈을 써본 적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없었어요. 항상 시댁 지원이 우선이었고 그 다음이 생활비, 대출금, 아이들 교육비 순이었어요. 정미 씨 본인을 위한 돈은 맨 마지막이었죠. 아니, 맨 마지막이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정미 씨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쓴 게 언제였는지 아세요? 3년 전에 회사 동료들과 함께 5만 원짜리 마사지를 받은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동료들이 강제로 끌고 가서 받은 거고요. 미용실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했고 옷도 몇 년 동안 새로 산 게 없었어요. 화장품도 제일 저렴한 것만 사서 썼고요. 정미 씨는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문제는 처음부터 설레를 잘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혼 첫 해에 50만 원짜리 투피스를 아무 말 없이 사드렸을 때 그때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그 순간 이 며느리는 뭘 부탁해도 다 들어준다는 인식을 심어준 거죠. 더 중요한 건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남편에게는 엄마를 위해서 돈 쓰는 건 당연한 거고 정미 씨는 당연히 그 돈을 대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정미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정미 씨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보자. 그 다음 주 일요일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댁 형님 부부, 그리고 정미 씨 부부까지 다 모였거든요. 시어머니가 또 임플란트 얘기를 꺼냈어요. 치과에서 빨리 하라고 하는데 언제쯤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은근히 정미 씨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이었어요. 정미 씨가 젓가락을 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임플란트 하시는 건 좋은데 이번에는 저희가 다 부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야? 라고 물어봤죠. 정미 씨는 차분하게 계속 말했어요. 지금까지 15년 동안 저희가 어머니 병원비, 약값,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을 거의 다 부담해 왔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더라고요. 이제는 좀 나눠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시어머니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잘해오던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래? 그때 정미 씨가 진짜 폭탄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지금까지 저희가 드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계산해 봤는데 한 달에 평균 60만 원씩 15년 동안이면 1억이 넘어요. 1억 원이면 저희 아이들 대학교 등록금이에요. 정말 조용해졌어요. 다들 1억이라는 숫자에 놀란 것 같았어요. 정미 씨도 계산하고 나서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1억이 넘더라고요. 정미 씨는 계속했어요. 물론 어머니께 효도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저희도 저희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형님도 계시잖아요. 이제부터는 형님과 저희가 나눠서 부담하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화가 나셨어요. 아니, 지금까지 효부라고 칭찬해줬더니 이제 변했네. 돈이 아까우면 처음부터 하지 그랬어? 라고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미 씨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까운 게 아니에요. 저희도 저희 가족을 챙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혼자 감당해왔지만 이제는 좀 나눠서 하자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남편이 당황해서 정미야, 갑자기 왜 이래? 라고 했어요. 그러자 정미 씨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시부모 모시게 되면 우리처럼 1억씩 내면서 살라고 할 거예요? 우리 노후는 누가 책임져요? 그 말에 남편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정미 씨 말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사람이 정미 씨 편을 들어줬어요. 바로 시댁 형님이었어요. 어머니, 정미가 말이 맞아요. 사실 저희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정미네가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막내 며느리가 알아서 잘한다고 하시니까. 형수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병원비 저희가 내겠다고. 그런데 어머님이 정미가 하겠다고 한다면서 거절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정미 씨가 깜짝 놀랐어요. 형님 부부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정미 씨 부부만 부담하게 된 건 시어머니의 선택이었던 거죠. 형님이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정민애만 계속 부담하게 하는 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몇 번 제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정미가 더 세심하게 챙겨준다면서 계속 거절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당황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형수도 가세했어요. 어머님, 정미 언니가 15년 동안 혼자 다 감당해왔어요. 이제는 저희도 도와야죠.
저희가 하겠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제서야 모든 게 드러났어요. 시어머니는 형님 부부보다 정미 씨 부부가 더 말을 잘 들어서 그리고 요구사항을 거절하지 않아서 일부러 정미 씨에게만 부담을 지운 거였어요. 형님이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모든 비용을 저희가 반반씩 나눠서 부담하겠습니다. 정민애도 이제 그만 쉬어야 해요. 정미 씨는 정말 고마웠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 편이 되어준 느낌이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정미 씨에게 말했어요. 정미야, 미안해. 그동안 내 고생을 몰랐어. 정미 씨는 울컥했어요. 15년 만에 처음 듣는 남편의 사과였거든요. 여보, 나도 효도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도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미래가 있고 우리도 늙어가는데. 남편이 정미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맞아. 앞으로는 내가 더 신경 쓸게. 그리고 형님과 상의해서 모든 걸 나눠서 하자. 그날 밤 정미 씨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임플란트 비용은 형님과 정미 씨 부부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고 앞으로 모든 병원비와 생활비 지원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많이 서운해하셨어요. 15년 동안 잘해주던 며느리가 갑자기 변했다. 면서 친구들에게 불평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형님 부부가 잘 달래드렸어요. 더 놀라운 건 형님 부부가 정말 성실하게 부모님을 챙겨드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미 씨보다 더 세심하게 말이에요. 형. 수가 간호사라서 의료 관련된 것도 더 전문적으로 도와드렸고요. 정미 씨는 그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형님 부부보다 정미 씨를 더 선호했던 건 전문성이나 정성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정미 씨가 거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달부터 정미 씨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달 시댁에 주던 60만 원을 이제 온전히 자신의 가족을 위해 쓸 수 있게 됐거든요. 시어머니가 정미 씨를 따로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미야, 그동안 미안했다. 엄마가 너한테만 너무 의존했구나. 정미 씨가 깜짝 놀라서.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엄마도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너한테만 맨날 뭘 달라고 했더라. 큰 며느리도 있는데 말이야.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실 엄마도 처음에는 큰아들한테 부탁했었거든. 근데 큰 며느리가 어머님,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조건을 다는 거야. 그런데 너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바로 해주니까 편했던 거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너한테는 부담이었겠구나. 엄마가 그걸 몰랐어. 정미 씨는 정말 뜻밖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가 앞으로는 큰아들, 작은아들 구분 없이 번갈아 가면서 부탁할게. 그게 맞는 것 같다. 그 순간 정미 씨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진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돈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며느리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어른 같았어요. 그 주말에 형수와 단둘이 커피를 마실 기회가 있었어요. 형수가 정미 씨에게 고마워했거든요. 언니 정말 고생했어요. 저희도 몰랐어요. 어머님이 언니한테만 그렇게 의존하고 계신 줄. 정미 씨가 형수님도 힘들었을 텐데요 라고 했더니 형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선을 그었거든요. 결혼 첫 해에 어머님이 뭔가 부탁하시면 저희 형편도 어려워서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한테는 별로 부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언니는 뭘 부탁해도 다 들어주시니까 어머님이 계속 언니한테만 의존하게 된 것 같아요. 형수의 말을 듣고 정미 씨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적당한 선을 긋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게 효도가 아니라 서로 부담 없는 선에서 도움을 주는 게 진짜 좋은 관계였던 거죠. 형수가 또 말했어요. 언니, 앞으로는 저희가 더 많이 할게요. 그동안 언니가 혼자 다 감당해왔으니까. 정미 씨는 정말 고마웠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이들도 변화를 느꼈어요. 큰아이가 어느 날 정미 씨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에는 맨날 한숨 쉬고 힘들어했는데 요즘은 웃을 때가 많아졌어.
둘째도 말했어요. 엄마, 이제 돈이 없다는 말 안 해? 아이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걸, 돈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걸. 정미 씨는 아이들에게 미안했어요. 그동안 아이들 앞에서 표정 관리를 못했구나 싶었거든요. 엄마가 앞으로는 더 밝게 살게. 우리 가족이 제일 소중하니까. 큰아이가 엄마 할머니한테 용돈 안 드려도 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아니야, 드려. 그런데 이제는 큰아버지랑 나눠서 드리는 거야. 그게 더 공평하잖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 큰아버지도 할머니 아들인데 왜 엄마만 드려야 해? 아이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다는 걸. 정미 씨는 이제 월급날이 기다려졌어요. 예전에는 월급날만 되면 이번 달에는 시댁에서 뭘 달라고 할까 걱정이 앞섰거든요.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우리 가족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정미 씨의 변화를 본 회사 동료들도 놀랐어요. 정미 씨, 요즘 뭔가 달라졌네. 밝아 보여. 맞아, 예전에는 맨날 피곤해 보였는데. 정미 씨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시댁 경조사비를 혼자 다 감당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형님과 나눠서 하게 됐다고. 그랬더니 동료들이 다들 그게 당연하지. 라고 했어요. 15년 동안 혼자 다 했어? 그거 완전 이상한 거야. 시댁 큰아들도 있는데 왜? 맞아, 나 같으면 진작 폭발했을 텐데. 동료들의 반응을 보니까 정미 씨가 지금까지 이상한 상황에 있었던 게 맞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였죠. 한 동료는 이런 말도 했어요. 정미 씨, 그거 알아? 착한 사람일수록 이용당하기 쉬워. 선을 그어야 해. 무조건 다 들어주면 상대방이 당연하게 생각하게 돼.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정미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경제적으로는 정말 여유로워졌어요. 적금도 600만 원이 모였고 아이들 교육비도 여유롭게 낼 수 있었어요. 가족 여행도 3번이나 다녀왔고요. 정신적으로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었거든요. 예전에는 매일 시댁에서 또 뭘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졌어요. 시댁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부담이 줄어드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겼거든요.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도 예전보다 편안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남편과의 관계였어요. 이제는 정말 동등한 파트너가 된 느낌이었어요. 뭔가 결정할 때도 남편이 정미 씨의 의견을 먼저 물어봤고 시댁 일도 혼자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미 씨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바로 자기 개발이었어요. 15년 동안 자신을 위한 투자를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여유가 생겼으니까 뭔가 배워보고 싶었어요. 영어 회화 학원에 등록했어요.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토익 점수가 필요했는데 지금까지는 학원비가 부담되어서 엄두도 못 냈어요. 요리 클래스도 들어봤어요. 15년 동안 매일 반찬만 만들다가 이제는 좀 더 특별한 요리도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운동도 시작했어요. 헬스장에 등록해서 주 3회씩 다니기 시작했어요. 몸이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더 밝아졌어요. 남편이 정미야, 요즘 정말 다른 사람 같다고 했어요. 좋은 의미로요. 정미 씨는 이 1년을 돌이켜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경계의 중요성이었어요. 착한 것과 이용당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게 착한 게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선에서 도와주는 게 진짜 좋은 관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소통의 중요성이었어요. 15년 동안 정미 씨는 속으로만 불만을 쌓아뒀거든요. 그런데 막상 얘기해보니까 형님 부부도 심지어 시어머니도 정미 씨의 상황을 이해해줬어요. 진작에 얘기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존감의 중요성이었어요. 정미 씨는 그동안 자신의 행복은 뒷전이고 남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의 우선순위였어요. 물론 시부모님도 가족이에요. 하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건 내 남편, 내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미 씨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회사 동료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동료도 시댁 모든 경조사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정미 씨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용기를 내어 남편과 대화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는 그 동료도 시댁 형님과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고 있어요. 정미 씨의 친언니도 놀랐어요. 너 진짜 달라졌다. 예전에는 맨날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니 이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네. 언니,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려고. 그게 맞아.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 수는 없지. 심지어 시댁 형수도 변했어요. 이제는 시어머니 일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게 됐어요. 예전에는 어차피 정미가 다 할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도 책임감을 느끼게 된 거죠. 정미 씨는 이번 일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됐다고 생각해요. 큰아이에게 말했어요. 너도 나중에 결혼하면 시부모님께 효도해야 해. 그런데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눠서 하는 게 좋은 거야. 둘째에게도 말했어요. 가족이 소중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게 좋은 건 아니야. 서로 부담 없는 선에서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이야. 아이들이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엄마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게 됐어요. 그게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교육일 거예요. 정미 씨는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남편의 변화는 더 놀라웠어요.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정미 씨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요. 시댁에서 뭔가 연락이 와도 정미야,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먼저 상의해요. 그리고 정미 씨를 챙기는 일도 늘어났어요. 정미야, 오늘 피곤해 보이네. 내가 저녁 해줄까? 정미야, 이번 주말에 우리끼리 데이트할까? 1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정미 씨를 여자로, 아내로 챙겨주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정미야, 그동안 미안했어. 나는 엄마만 생각하고 내 입장은 생각 안 했구나.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 최우선이야. 엄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야. 정미 씨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남편을 얻은 느낌이었어요. 1년 반이 지나니까 경제적 변화를 확실히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적금 통장에는 거의 1,000만 원이 모였어요. 15년 동안 제대로 된 적금을 한 번도 못했는데 이제는 꾸준히 모을 수 있게 됐어요. 아이들 교육에도 더 투자할 수 있게 됐어요. 큰아이는 피아노뿐만 아니라 수학 전문 학원도 다니기 시작했고 둘째는 태권도에서 검은띠까지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정미 씨 자신에게도 투자를 늘렸어요. 토익 점수도 200점이나 올랐고 요리 실력도 늘어서 이제는 친구들이 레시피를 물어볼 정도예요. 가장 큰 변화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번 달만 넘기자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5년 후에는 이렇게 하자 10년 후에는 저렇게 하자는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이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미 씨의 변화를 인정해요. 시댁 식구들도 정미가 참 현명하게 했다고 말해요. 형님은 정미가 15년 동안 혼자 고생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해야지라고 하고 형수는 언니가 말 안 했으면 계속 모를 뻔했네라고 해요. 회사 동료들은 정미 씨가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라고 하고 친구들은 너 정말 달라졌다. 훨씬 밝아졌어라고 해요. 심지어 아이들 학교 학부모들도 정미 씨 아이들이 요즘 더 활발해졌네라고 말할 정도예요.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아이들도 더 밝아진 거죠. 2년이 지난 지금 정미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경제적으로는 정말 여유로워졌어요. 적금도 1,500만 원이 모였고 아이들 교육비도 걱정 없이 낼 수 있어요. 작년에는 가족 해외여행까지 다녀왔어요. 15년 만에 처음이었죠. 정신적으로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었고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하는 대신 오늘은 뭔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기대하게 됐어요. 가족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과는 진짜 동반자가 된 느낌이고 아이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시댁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건강도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만성 두통도 없어졌고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체력도 좋아졌어요. 이제 정미 씨에게는 새로운 꿈과 목표가 생겼어요. 모든 게 가능해 보여요. 2년 전만 해도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시어머니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정말 현명한 어른이 되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정미야, 너 무리하지 마라. 엄마 일은 형님이 하겠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계세요. 할머니는 예전에 엄마한테 너무 힘들게 했구나. 너희는 나중에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래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정미 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미야, 내가 그날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만약에 내가 계속 참고만 있었다면 엄마는 끝까지 몰랐을 거야.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한 거더라. 엄마가 이제 안다. 정미 씨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형님 부부와의 관계도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이제는 정말 한 가족 같아요. 형님이 어느 날 정미 씨에게 고백했어요. 정미야, 사실 우리도 미안했어. 너 혼자 다 하는 거 알면서도 편하다고 생각했어. 형수도 말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이제는 저희가 더 많이 할게요. 지금은 모든 비용을 정확히 반반씩 나누고 있어요. 병원비, 약가, 생활비 지원, 명절 비용까지 모든 걸 공평하게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부담을 나누니까 서로 더 많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할게. 아니야, 저번에 너희가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서로 양보하게 됐어요. 15년 전에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큰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피아노 실력이 정말 늘어서 학교 대표로 콩쿠르에도 나갔어요. 수학도 잘하게 돼서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여유가 생기니까 아이 교육에 더 신경 쓸 수 있게 된 거죠. 둘째는 태권도에서 검은 띠를 땄어요. 아이가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그리고 성격도 더 밝아졌어요.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아이도 스트레스가 없어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건전한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예전에는 엄마 돈이 없어? 라고 자주 물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요. 큰아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시부모님께 효도할 건데 혼자 다 감당하지는 않을 거야. 형제들과 나눠서 할 거야. 정미 씨는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 기특했어요.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준 것 같아서요. 정미 씨는 이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됐다고 느껴요. 40대 중반이지만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15년 동안은 남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됐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고 성과도 좋아졌어요. 올해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어요. 건강도 좋아졌어요. 정기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어요. 스트레스성 위염도 완전히 나았고요. 인간관계도 넓어졌어요. 여유가 생기니까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많아졌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인연을 만들고 있어요.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은 뭔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시작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15년이 완전히 헛된 시간은 아니었어요. 힘들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사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가족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경계를 긋는 것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예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감사한 일이에요. 매달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다는 것, 아이들 교육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 남편과 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것, 친구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소중해요. 정미 씨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미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회사 동료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도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친구들도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도 좀 변해야겠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면서요. 심지어 아이들 학교에서도 정미 씨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어요. 다른 학부모들이 그 정도로 참고 산 게 대단하다, 잘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정미 씨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클 것이라는 확신, 남편과의 관계가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 시댁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무엇보다 자신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15년 동안 멈춰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꾸준히 모은 돈으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건강도 계속 관리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이런 확신의 바탕에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더 이상 남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사는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정미 씨는 이제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며느리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시부모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족이에요. 착한 것과 이용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경계를 긋는 것도 사랑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면 변할 수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정미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건 15년 전 50만 원짜리 투피스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정미 씨가 용기를 내어 이제 그만하자고 말한 순간에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도 정미 씨처럼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라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살아야 하니까요. 정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효도는 분명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효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희생시키는 일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효도는 서로 부담 없는 선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겠죠. 결혼은 두 가정이 만나는 일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정미 씨의 15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값진 거겠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정미 씨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조연으로 살지 마세요.